안녕하십니까. 일송건축의 이병건 건축사입니다. 상가주택 지을 때 공사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절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 비용을 좀 조절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또는 외장을 조절하는 경우.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예산을 수립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버되는 금액들을 좀 조절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저희 경험상 비춰봤을 때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요청은 100% 나오게 돼 있고요. 추가 요청을 하지 않는 시공사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견적에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추가 금액을 요청합니다. 견적을 잘못 뽑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받아봤더니, 또 도면을 봤더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대로 했다가는 비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재료를 바꾸겠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조정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리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절감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봤던 사례를 중심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요. 이제 공사비 절감을 할 때는 일단 여기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인명 계획 할 때 최대한 좀 절제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안이 최대한 어떤 부분들에서 비용을 하고 이제 효과를 거둘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좀 셋백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골조를 셋백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칼라판으로 강판을 집어 넣을 거냐, 뭐 홈파기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요런 디자인들을 다 모두 적용할 거냐, 아니면 전면만 적용할 거냐. 사실 전면만 적용하나 옆면만 적용하나 이건 금액 차이는 크게 안 나요. 크게 안 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 부분에 좀 비싼 재료, 어디 부분에 싼 재료를 적절하게 좋아할 거냐, 이것들이 이제 키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환기구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 이제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 이게 이제 비용도 아끼고 공기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검토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 줄일 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가구수, 층별 가구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통 이제 4층에서 층별 가구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4층에서 이제 보통 4가구 집어넣을 때, 4가구 집어넣을 때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률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내죠. 요거 이제 4가구 형태고요. 4가구 형태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5가구 형태 집어넣으면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작업하는 형태인데요. 202호, 뭐 302호, 그 다음에 202호 복층, 402호, 402호에서 이제 수익률 좀 높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4층에다 주인 세대를 집어넣으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연산되는 숫자,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뭐 최소 금액을 넣든 최대 금액을 넣든 여러분들께서 자유지만, 가급적이면 최하의 금액을 집어넣어라. 예를 들어 3억이면 한 2억 5천 정도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는 게 부동산에서는 좀 필수적이다. 금액이 이제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호, 202호 집어넣고 3층을 전층을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4층에 이제 2가구를 집어넣어서 복층형 수익률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복층이 2개고요. 이거는 복층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복층이 3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 3룸이 돼요. 예를 들어서 70평이어도 전체 5가구 전체가 3룸이 되는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수익률이 좀 높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즘 최근에는 이제 요렇게 그 뭐냐, 주거가 주인 세대가 4층에 이제 집중되는 경우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게 썩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다. 경우에 따라서 주인이 3층이나 2층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권해드릴 만하다. 보통 이제 요거 이제 세 가지는 이제 4층까지 이제 수직으로 올라갔을 때 형태고요. 뭐 4층에서 이제 좀 꺾이는 사선에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이제 요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복층이 이제 4층하고 3층에 복층이 이제 2개이면서 4층이 주인 세대로 형성을 시키고 다락 전체를 주인 세대가 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세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수익률을 집어넣어보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한번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같이 상담하고 고민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면적하고 이제 전체 공사비, 임대 비용 계산, 요게 이제 입주 분석에서 초기 비용 계산이 중요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가설계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상가 면적, 그다음에 전체 공사비, 그다음에 임대 비용을 계산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가구 배치와 주차 대수별 상황에서 좀 유리한가, 이것들을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공사비 절감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 층별 가구 배치, 주차 대수별 상가 면적, 요것들을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 그래서 1안, 2안, 3안, 4안, 5안, 6안, 7안, 8안 뭐 이렇게 8가지 안을 검토해서 각각의 상가 면적이 틀려진다면 내가 가장 큰 상가 면적으로 형성할 건가, 또는 가장 상가 전면 길이가 넓은 걸로 선택할 건가, 이거를 이제 건축주께 설득하는 과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면적이 중요한 것보다도 상가의 전면성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별 동선이 다른 조건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죠. 그래서 이제 근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호, 202호, 그 다음에 계단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로가 여기 하나다. 그럼 이쪽만 보고 이쪽은 이사를 못 가는 형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앞에 도로가 있는데 이쪽과 이쪽과 이쪽의 3쪽, 3면이 다 막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배열하는 것보다는 201호, 202호 이렇게 배열하는 게 이사도 좋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좋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는 방법들 한번 참고로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정이 돼야 여러분께서 이제 정확한 디자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도 빠짐없이 쭉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하겠죠. 설득력 있는 디자인이 나와야만 또 상세 계획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또 다양하게 대안들을 검토해야만 완성도 높은 계획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현장 조사는 뭐 필수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단차 대지인데, 대지가 단차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형성시킬 건가, 여기에 지하를 팔 건가 말 건가, 그 다음에 저 경사도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래서 주변 시설물들을 이용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장 먼저 공사비를 절감하는 키 포인트입니다. 공사비 절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하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신축 학교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학교 진출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출입구가 어떻게 되고, 이 출입구로 가려면 내 땅을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언제 준공이 나는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중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공사 게시판에서도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검토할 수 있게 준비를 해보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지금 현재 그 뭐 공사를 하고 있다든가, 아파트 단지가 언제 완공이 되는지, 언제 개설됐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입구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제 현장에서 지금 지주조사 하고 있는 건데요. 지주조사를 미리 하면 공기를 빨리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죠. 뭐 지주조사를 했는데 땅이 무르지 않다, 뭐 그런다고 뭐 나는 뭐 파일 안 받겠다, 이거는 좀 의미 없습니다. 저희가 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게 우선이지 건물을 불안하게 짓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안조사가 착공전의 필수 요건이고요. 이 집안조사를 통해서 허가 접수 전에 진행하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데요. 허가 접수 후에 진행하면 공사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구조계산, 그래야 안정된 건축을 만들어요. 물론 집안이 안 좋아서 항상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조계산을 위해서는 집안조사는 필수고요. 법적으로도 집안조사가 필수입니다. 이거를 그냥 서류상의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집안을 보강해야 된다면 집안 보강은 하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집안조사하는 그 지금 과정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고 샘플 이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또 중요한 금융비용, 아까도 이제 뭐 말씀드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부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사비 절감에서 착공 시기를 감안한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다.
금융비용을 줄여야만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공사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먼저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이다.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가주택을 만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1번, 2번, 3번, 4번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 중에서 공사비를 만들어진 공사비를 줄이는 것보다 전부 이하고 줄여나가는 거, 현장 여건도 보면서 금융비용과 세무비용을 같이 검토하는 거. 특히 집안이 좀 불안정한 경우는 그 비용을 아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사건이 발생하므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건강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아서 일정한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건축 설계, 시공, 보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엘송건축사무소에서는 수익률을 최대로 높이는 방법,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 공사비를 위해서 사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같이 상담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서 의문사항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나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